국토교통부가 1년 5개월 넘게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갑작스런 절차 재개에 유감을 표명했고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공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2021년 7월 이후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환경부 반려 이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용역을 통해 검토했던 국토교통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류 충돌과 서식지 보존 문제와 법정 보호종 문제는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항공소음과 숨골 문제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용역, 추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반려사유가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가서를 보완해서 그간 보류되었던 협의 절차를 재개한 것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동의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주도민과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전 협의나 정보 공유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다시 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 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일단 보고서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개 검증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완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보완서를 지금 환경부에 제출한 건데 이거는 도민들을 완전 우습게 본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절차 재개를 결정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진통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송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 영국. 런던 같은 대도시를 뺀 지역에는 제주도처럼 자치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세시대 교회 교구에서 출발한 주민자치조직인 페리쉬를 두고 있습니다. 페리쉬의 마을 인구는 적게는 35명, 많게는 4만 명에 이르지만 500명 아래가 40%를 차지합니다. 주민들이 뽑은 의원들로 의회를 구성해 마을 관련 일들을 직접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권한도 갖게 되고 또 훈련도 하게 됨으로써 영국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아주 가장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치분권 국가인 스위스. 인구가 9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6분의 1이지만 자치단체 수는 10배 많은 2,200개에 이릅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 조직은 광역자치단체 칸톤과 기초단체 게마인데로 구성됩니다. 게마인데의 80%는 인구가 4,000명 미만이고 1,000명이 안 되는 것도 35%나 됩니다. 우리나라 읍면보다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지방 행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쉬워 주민 생활과 관련한 일들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학교를 짓거나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등 중요한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합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전문 정치인이 필요가 없게 되고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 자기의 편익과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결정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는 평균 20만 명, 스위스의 60배가 넘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의 기본 단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인 개묘년이죠.
그런데 이 귀여운 토끼를 마냥 귀엽게만 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의 일몰명소에 토끼들이 갑자기 늘어나 굴을 파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인데요.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몰로 유명한 제주의 사라봉 공원. 그물 포획 장비를 든 사람들이 수풀로 다가가자 토끼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 너무 빨라. 여러 명이 붙어 잡아보려 하지만 엎어지고 넘어지고 토끼의 승리입니다. 누군가 기르다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굴토끼들은 지난해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2, 3개월 전 그쯤만 해도 새끼도 많고 한 30마리. 우리 여기서 우리랑 같이 막 운동 같이 해요. 이 밑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토끼가 있었지. 결국 포획 작업은 가까스로 토끼 한 마리를 잡는 데 그쳤습니다. 방금 포획된 토끼입니다. 이렇게 잡힌 토끼는 민간에 분양돼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왕성한 번식력. 한 해 5차례 정도 새끼를 낳기 때문에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고유종이 아닌 외래종이다 보니 생태계 교란 우려는 물론 여기저기 굴을 파 제주 오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증가된 개체수는 그 들개나 고양이 등 포식 동물들의 유입을 불러올 수 있어 환경적인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제주시는 전담팀을 꾸려 포획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잡은 건 10여 마리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꼭 많이 가져야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례없던 고물가와 경제난의 추운 겨울이지만 얼굴도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MBC 충북 이채연 기자가 전합니다. 30년 전 발행이 끊긴 1,000원짜리 지폐묶음. 그 옆엔 꽉 찬 돼지저금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빨간색이었던 저금통은 이제는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바랬습니다. 지난주 한 할머니가 이 묵은 지폐와 저금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모은 돈은 65만 원. 이름 석자 대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처음 보는 국권 지폐들이 있어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은 거의 단종된 오래된 지폐들 여러 장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2km 떨어진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도 한 중년 남성이 1,000원 지폐 101장이 든 현금 봉투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추운 날 따뜻한 차라도 대접할까 싶어 직원이 곧바로 뒤쫓았지만 한사코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데 써달라는 쪽지만 남겼습니다. 당시 입고 오신 옷이 조금 허름한 옛날 옷이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본인도 어렵지만 남을 더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구나. 매해 연말 남모르게 연탄 2만 장을 기부해온 한 어르신은 올해도 어김없이 또 기부했습니다. 20년 작은 정성이 쌓이고 쌓여 40만 장에 달합니다. 손자라고 하면서 뭐 할아버지가 전달해달라고 해서 저희 책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봉투를. 누가 이제 다른 분이 하실 뭐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들고 계속 하시던 분이 한다고. 청주에서도 80대가 올해로 16년째 20kg 쌀 80포씩을 기부하는 등 곳곳에 익명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행정기관 기부금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늘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큰 추위 걱정은 없지만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부터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의 비가 가끔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정도겠는데요. 내일은 중국에서 황사먼지도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주말에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바람이 불면서 밤에는 제주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부 지역 8도, 그 밖의 지역은 6도고요.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까지 올라 큰 추위 없겠습니다. 도서 지역에도 비가 올 텐데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오전부터, 비양도와 추자도, 우도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밤부터는 바람도 점차 강해져서 내일 새벽에는 제주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맑고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동여자중학교 1학년 1동 104만 4,810원, 늘해랑 어린이집 아나바다 수익금 및 교직원 성금 88만 2천원, 곡수랍기도 제주 총유단회 30만 원, 고도인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논평을 내고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제주지방검찰청 산하로 격하 편성하려는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검찰이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한 4.3 합동수행단의 조직 관계를 제주지방검찰청 산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4.3 합동수행단의 지위를 흔들거나 격하시키려는 일체의 논의와 구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인구가 67만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인구는 67만 8,1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400명이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인구가 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17%를 넘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 해소를 위한 토지주의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며 소유자가 생태계 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 지불 서비스제 계약 체결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양지공원 추모시설이 축소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양지공원 봉안당 재래실과 휴게실을 폐쇄합니다. 또 방문객의 추모 시간을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실내 음식물 반입과 섭취도 금지합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